조상호 변호사. 도대체 뭐가 막말인가라고,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페북에다가 올렸는데, 나중에 또 사과는 했어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멘트도 처음에는 달면서 뭐가 도대체 문제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수구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일파만파, 참 우리 옛날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일파만파 참 많이 본 단어. 막말 논란. 저는 우리 조상호 민주당 전 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께서 지금 채널A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이번에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까지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뜻이 분명히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표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무튼, 이번에 본인이 이런 패널로서 또는,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이분이 그런 패널이구나.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는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채널A 같은 데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또 채널A에 나가서 또 그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지. 자, 그런데,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가 막말인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격언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는 한미연합훈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함장 지휘관이 폭침으로 침몰되는데도 뭐에 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46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함장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 또 그 청년들이 차디찬 바다에 근데 함장은 책임이 없나. 그리고 그 당시에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준 이명박 정부와 그 정당은 책임이 없느냐라고 SNS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준석 후보가 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천안함 함장이 민주당을 찾아가서 또 민주당에서 또 새가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했겠죠. 또 민주당의 또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 우리 조상호 변호사가 여러 군데로부터 전화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또 페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 주변 분들의 애정어린 권고가 있었습니다. 제 표현 중에 혹여 순국한 46 용사의 유가족, 특히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6인의 유가족과 피해 장병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깊게 받아들입니다. 상처로 떠올리신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46 용사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페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페북에 사과문을 올리면 그것으로서 이 논란이 종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착각입니다. 그죠? 그렇지가 않지요. 물론 주변에 제 주변 분들의 애정어린 권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멘트고요. 속으로는 아이고 주변에서 막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서 아이고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로 들리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그냥 잠잠해졌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책임 묻겠다라고 또 조선일보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언론들은 또 부축입니다. 수구 언론들은 또 부축입니다. 끝까지 책임 묻겠다라고 또 합니다. 그러면은 봐라, 당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지 않느냐. 당신이 사과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은 당신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왜 그 패턴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민주당의 그 새가슴이 정말 참 그죠? 오르막길님 사과는 그만. 제발 더민주. 제가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볼모 잡혔거나 호구 잡혔거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이스라엘,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볼모를 잡혀 있거나 호구 잡혀 있거나 그 어느 케이스든
분명하게 짚어야 될 거를 짚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자체가 족쇄가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을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짚어내야 할 중대한 사안을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그냥 그것이 덮여지고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을 해서 봐라, 네가 인정했지 않느냐라고 더 씌워놓고 그다음 발목을 잡고 족쇄를 걸어버리고 결국 그것이 볼모 잡히고 결과적으로 호구 잡히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고 원인을 밝혀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 너무 시끄러운 걸 싫어하세요. 마음이 선하시고 착하고 그런 분이셔서 막 시끄러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 그냥 막 뭐 좋은 게 좋다고 덮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야 들여다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끄럽게 만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짚어야 할 때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모 잡히고 호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호 변호사도 뭐 페북에 사과문 올리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종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잘 대응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민주당의 새가슴. 문제는 민주당의 새가슴. 천하람 함장이 민주당 당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사에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했어요. 자, 빨간 줄 굉장히 굵게 긁어놨습니다. 그죠? 빨간 줄이 굉장히 굵은 거는 그만큼 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힌 건 9일 어제네요.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천하람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 부대변인 발언에 격분한 최 함장과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온 상황. 비공개 면담에서 송 대표가 사과와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고 당시 배석했던 당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에 전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또. 자, 2010년에 우리가 천안함 사건을 군에서 폭침으로 조작하고 둔갑하고 이랬을 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조작이다라고 언론에 밝히고 당 최고위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듣고 그의 분석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을 했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지요. 조중동이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서 민주당의 추천조사위원이 국방부가 조작을 하고 있다 하는데 국방부가 거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의 조사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 입장이 뭐냐라고 집중적으로 전화를 할 때에 2010년 4월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부 손살에 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나 그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조사위원이 브리핑하겠다고 하면 브리핑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는 브리핑을 원했습니다.
급기야 몇 년 전부터는 당의 중진, 그 다음에 당의 책임 있는 분들, 심지어 모든 의원들 앞에까지 제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민주당 춘천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브리핑 받으라. 10년에 걸친 재판, 그 당시에는 8년, 9년 이렇게 됐겠죠. 그 재판 동안에 밝혀졌던 새로운 사실들, 새롭게 드러난 내용들 다 정리해서 풀 브리핑 할 테니 의원총회에서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으로서의 저의 임무를 명예롭게 마무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민주당 알아서 가시고 저는 제대로 남아있는 재판 마무리를 하고 서로 쿨하게 헤어집시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82명의 초선 의원들 전원 앞으로 또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보좌관 앞으로까지 한 장의 메모를 보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꼭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별도의 메모까지 붙여서 줬는데 단 한 분도 연락이 온 분이 없습니다. 개개인적으로는 몇몇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브리핑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천안함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브리핑하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습니다. 첫째는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리스폰스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어이구 이거를 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딱 표정이 그리고 그 옆에는 반드시 보좌관이 됐든 아니면은 가장 가까운 참모가 됐든 지인이 됐든 누군가 있으면 그 표정에 다 읽힙니다. 아이고 이 골치 아픈 사건을 괜히 의원님 떠안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꺼내면은 종북으로 몰릴 텐데 괜히 이 사건에 그 발이라도 손이라도 대지 마십시오라는 표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 그중에 솔직한 사람들은 아예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다 잘 알겠는데 이게 너무나 이게 남북 간에 민감한 사안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적어도 중진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친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국방위원으로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저렇게 또 한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싸들고 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신 대표 안 와도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아유 내가 싹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또 그래요? 알고 있으면 왜 안 움직이냐고요. 그래서 진실을 묻어두고 왜곡하고 조작된 대로 그대로 놔둔 결과가 뭐냐고요. 거짓된 것이 중심에 서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교 진사랑님 2012년에 책 냈습니다. 2012년에 책 냈는데 그 당시에 낸 책 내용 중에 뭐 그렇게 바꿀 것도 없습니다. 뭐 그 당시에 짚었던 걸 그대로 다고요. 잘 팔리지도 않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 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최근에 여러 차례 뭐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뭐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 그에 대해서 아이고 유감의 표명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송 대표 그거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